오케이. 자, 23쪽 25번을 봐요. 25번. 25번 그 여백에다가 요걸 일단 필기를 해놔요. 지난 시간에 한 거 중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 자, 이 극한 푸는 걸 했었죠. 자, 이 극한은 어떻게 푸냐면 항상 밑에 x를 먼저 체크하고 x가 0으로 가니까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은 로피탈 정리로 해결을 해야 된다. 그 로피탈 정리는 어떻게 쓰냐? 여기까지는 똑같이 써요. 로피탈 정리 쓰는 방법은 분모, 이거 분모 미분해서 적고 분자, 위에 거 분자 미분해서 적어요. 코사인.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1이 나오죠. 그래서 로피탈 정리는 0분의 0꼴에서 쓰고 하는 방법은 분모 미분해서 적고 분자 미분해서 적고 그 다음에 0 대입하면 돼요. 자, 이제 25번 25번을 보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가죠. 그럼 여기다가 h 자리에다가 0을 대입을 해보세요. h 자리에다가만 0을 대입해보세요. h 자리에다가 0을 대입하면 분모가 0이 나와. 그 다음에 h 자리에 0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그 괄호가 분자예요. 분자도 0이 나와요. 이럴 경우 로피탈 정리를 써야 되는데 이 밑에 문자가 h인 경우에는 h 문자로 미분, h 문자로 미분하고 나머지 함수나 숫자는 전부 다 상수 취급 미분이에요. 나머지는 상수 취급해서 미분한다. 0분의 0꼴에서 밑에 h가 있는 경우 반드시 h 문자로 미분하셔야 된다. 반드시 h 문자로 미분하고 나머지는 상수 취급하셔야 된다. 자, 그 미분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분모 미분하면 1이죠. h 문자로 미분하면 1. 분자를 한번 미분할게요. 거기서 네모 8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모 8승, 괄호 8, 네모 8승을 미분하는 방법은 8 내려오면서 64 네모 7승. 안에 있는 거 그대로 써요. 안에 있는 거는 2분의 1 플러스 h죠. h 거 속미분해서 곱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상수 미분하면 0이 돼요. 합성함수 미분할 때 이 속에 있는 함수 속미분해서 곱해야 되는데 이 h 문자는 미분하면 1이 되죠. 그래서 미분한 결과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0 대입하면은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넘기고 2
26번도 같은 문제이므로 26번은 숙제. 자, 27번 한번 가볼게요. 27번도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그럼 h가 0이면은 이 h 자리에다 0 대입하는 거야. 주어진 함수를 h 자리에 0 대입해요. 분모가 0 나와요. h 자리에 0 대입해요. 분자도 0이 나와요. 이런 경우 로피탈 정리를 써야 되는데, 이 밑에가 h인 경우에는 h 문자로 미분하셔야 된다. h 문자로 미분해야 되고, 나머지 함수나 숫자는 상수 취급을 해야 된다. 상수 취급하면서 미분해야 돼요. 자, 그럼 같이 한번 해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 문자로 미분하면 1이죠. 위에 거 h로 미분하면 f 프라임 1 플러스 h, 이렇게 미분하고 나서 반드시 이 속함수를 미분해야 되는데, 이 속함수 미분해서 곱하면 1이에요. 그래서 생략하는 거예요. 그 뒤에 거를 미분하면 겉미분 f 프라임 1 빼기 h 이렇게 나오죠. 요 가운데는 빼기가 붙어있고,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것을 반드시 속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자, 여기 걸 속미분하면 빼기가 튕겨 나오면서 플러스 이렇게 된다. 자, 밑에 합성함수 미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y는 fx가 함수죠. 이게 함수 기본 형태인데, 합성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자리에, 이 x 자리에 다른 함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쉽게 예를 들어서 f, 이 x 자리에 다른 함수가 들어와 있어. 2 플러스 6x 만약에. 얘는 합성함수예요. 왜 합성함수냐? fx x 자리에 2 플러스 6x라는 다른 함수가 들어와 있죠. 이런 구조를 우린 합성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fx에서 이 x 자리에 다른 함수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합성함수는 어떻게 미분하냐? 이 f함수가 겉에 있는 함수죠. 겉에 있는 함수를 미분해야 돼. 겉에 있는 거 미분. 겉에 있는 함수를 미분하고, 속함수는 그대로 써야 돼요. 속함수는 그대로 쓰고, 속함수 그대로 쓰고 곱하기 속함수 미분,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보여주면, 함수 기본 형태는 fx예요. 근데 아까 형태처럼 f함수에 예를 들어서 3 빼기 6h, 이 함수가 들어와 있어요. 자, 얘는 합성함수 구조가 돼요. x 자리에
3 빼기 6h가 들어와 있는 형태예요. 이런 합성함수는 어떤 식으로 미분하냐? 겉미분, 겉에 거 미분, 속에 있는 함수는 그대로 적어요. 속함수는 그대로 적어줘요. 곱하기 요 속함수에 있는 거 미분해서 곱해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8번은 같은 유형이니까 숙제. 29번도 같은 유형이니까 숙제. 30번 이해 정의도 숙제. 자, 27쪽으로 가요. 자, 27쪽으로 가면은 미분, 계수, 정의가 있어요. 자, 요거를 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면, 우선 우리가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 해요.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요만큼이 x 증가량, 그 다음에 이만큼이 y 증가량.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됐죠? 자, 그 다음 거. 우리가 f 프라임 a라고 썼어요. 이 f 프라임 a가 의미하는 게 뭐냐? 자, 요게 f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곡선을 f라고 해요. f 함수 a점, 이 a점에서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울기. f 함수 a점, 이 a점에서 기울기. 그래서 앞으로 f 프라임 a를 해석하는 방법이 뭐냐? 곡선 위의 한 점 a점에서의 기울기, 곡선 위 a점에서의 기울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f 프라임 a는 곡선 위 한 점 a점에서 기울기다. 이걸 이제 미분계수 정의로 우리가 유도를 하면 f 프라임 a를 유도를 해야 돼요. f 프라임 a. f 프라임 a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프를 하나 그려서 설명을 할게요. 아이고. 자, 요렇게 곡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A점에서 곡선 위리, A점에서 기울기를 구할 거예요. A점에서의 기울기. 그럼 우리가 A로부터 H만큼 떨어져 있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A로부터 H만큼 떨어져 있다. H만큼 떨어져 있다. 그럼 여기 점의 좌표는 A 플러스 H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를 구할 거예요. X 증가량 분의 요만큼이 X 증가량이죠. Y 증가량 이만큼이 X 증가량 해서 써요. 밑에다가 H분의
공간이 좁으니까 여기 밑에다가 쓸게요. 자, 이만큼이 x 증가량이죠. 그 다음 y 증가량은 f 알파 플러스 h에서 f 알파만큼 뺀 거죠. f 알파 플러스 h에서 빼기 f 알파죠. 그럼 키포인트가 요점과 이점을 연결한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를 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한 점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앞에 리미트를 붙이고 h라는 간격을 0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h 간격, 우리가 색칠한 이 h 간격을 0으로 보내면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기억하시고 밑에 다시 한 번만 정리해주면 분모에 써야 되는 것은 h예요. 이 h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x 증가량이에요. 그림을 통해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쪽 그림에서 지금 내가 표현하는 요만큼, 이만큼이 x 증가량이죠. 우리는 h라고 하는 거가 x 증가량임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에서 지금 내가 색깔로 색칠하는 요 부분이 f 알파 플러스 h고 지금 색칠하는 부분이 f 알파하고 똑같죠. 자, 여기서 표현을 해주면 이쪽 부분이 f a 플러스 h죠. 그 다음에 요 좌표가 f 알파죠. 여기가 f 알파인 거예요. 그래서 f 알파 플러스 h에서 f 알파를 뺀 거, 이만큼이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위에 f a 플러스 h 빼기 fa, 얘가 의미하는 것은 y 증가량이겠죠. 그래서 이 분모는 x 증가량이 되고 위에는 y 증가량이 돼요. 이걸 그림에서 다시 한 번만 확인하면 이만큼이 h고 f 알파 플러스 h 빼기 f 알파는 이만큼이 y 증가량이겠죠. 그럼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 이점과 이점을 연결한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를 구한 거죠. 근데 우리는 한 점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이 한 점의 기울기를 구하려면 이 x 간격을 h 간격을 0으로 보내야 된다. 리미트 h 간격, x 간격을 0으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미분계수 정의는 꼭 외우셔야 되는데 f 프라임 알파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요거에 항상 붙는 거예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이 h는 x 증가량 f 알파 플러스 h 빼기 f 알파, 위에 거는 y 증가량이죠. 오케이, 넘기시고 일단 31번 연속 문제는 고등수학이므로 숙제로 한번 해보세요. 꼭 31번에서 힌트 하나 주면은 x는 2에서 연속 조건은 f2 함수값하고 극한값하고 같으면 된다.
그럼 풀이과정 두 번째 줄에서 그 괄호처 분모의 괄호친 부분이 있죠. 거기에다가 x는 2를 대입해서 숫자가 나오면 그걸 밖으로 빼는 개념이에요. 그 x2를 두 번째 풀이줄 봐봐요. 분모에 괄호 쳐져 있죠. 루트 2x 플러스 5 플러스 루트 x 플러스 7. 분모 두 번째 줄에 분모 괄호친 부분에 숫자 2를 대입해요. 그래서 그 숫자 값을 극한 밖으로 빼야 돼. 빼내 갖고 계산하는 거야. 오케이. 자, 32번 보면 자, 미분계수 정의를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32번의 함수를 보면 x가 0일 때 0이고 x가 0이 아닐 때 다른 함수가 적용이 되죠. 이렇게 함수 구조가 나눠져 있는 경우는 미분계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키포인트가 이 f 함수의 구조를 보면 여기서 x는 0일 때 0이고 x가 0이 아닐 때 x가 0이 아닐 때 x가 0이 아닐 때 뭐 다른 함수가 이렇게 적용이 됐죠. 이런 경우는 미분계수 정의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x가 0일 때 0, x가 0이 아닐 때 나눠져 있는 케이스는 미분계수 정의를 써야 된다. 그럼 미분계수 정의를 일단 적어놔요. f 프라임 알파 공식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a죠. 그러니까 f 프라임 a라고 하면 미분계수 정의예요. 그 다음에 0을 대입하면 0을 대입 0 대입 0에서의 미분계수죠. 그럼 여기서 이 값은 f0이죠. 들어가는 이 x값이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들어가는 x값이 0이면 값이 0 나오죠. 그래서 이 값은 0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거는 뭐냐? 이 앞에 거 지금 h가 0으로 가죠. h가 0으로 갔다라고 하는 건 0 근방의 수예요. 이 h 값은 0 근방의 수다. 이 화살표 0이라고 하는 건 어떤 개념이냐? h가 0으로 접근한다. 근데 0 근방의 수다. h 값은 0 근방의 수다. 그러면 요 h 값은 0이 아니라 0 근방이에요. 근방. 0 근방. 0 근방의 수다. 그럼 어디에 대입해야 되냐? x가 0이 아닐 때 이 함수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입하는 절차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2 빼기 h제곱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풀이 과정은 적어놨으니까 꼭 숙제로 해보세요. 자, 넘기시고. 자, 33번 형태를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 F함수가 구조가 나눠져 있어요. x가 0일 때 x는 0일 때 0 x가 0이 아닐 때 x가 0이 아닐 때 x 곱하기 사인 x분의 4 이처럼 x가 0일 때 0과 x가 0이 아닐 때 이 함수로 나눠져 있는 경우는 미분계수 정의를 써야 돼요. 그래서 f 프라임 알파 공식을 먼저 적어 놓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알파 플러스 h 빼기 f 알파죠. 영에서의 미분계수기 때문에 0 0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키포인트는 얘는 들어가는 x값이 0이므로 이 함수에서 들어가는 x값이 0이면 0이 나오죠. 그래서 이 값은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h가 0으로 접근한다라고 하는 건 이 h 값이 0 근방의 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h 값이 0 근방의 수다. 0 근방이다. 그럼 이 h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h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위에다가 대입해 줘야 된다. h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0 근방이기 때문에 위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된다. 그럼 식을 정리해주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위에다가 대입하면 h 곱하기 사인 h분의 4가 되죠. 그럼 얘가 없어지고 사인 h분의 4는 0분의 상수꼴은 무한대라고 했죠. 사인 무한대는 진동의 개념이에요. 진동. 사인 무한대는 진동. 빼기 1부터 1까지 왔다 갔다 하는 진동이야. 따라서 이 진동의 경우에는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체크하는데요. 미분이 가능하려면 미분 계수값이 숫자 1개가 나와야 돼. 미분이 가능하려면 미분 계수값이 숫자 1개가 나와야 돼.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미분 가능 조건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미분 가능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미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곡선 위의 한 점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 한 점의 기울기는 반드시 몇 개냐? 한 개가 나와야 돼. 한 개. 그래서 미분 가능 조건이 뭐냐? 이 미분 값이 미분 계수 값이 숫자 한 개가 나오면 돼요. 근데 진동 같은 경우는 값이 매우 많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해요. 그래서 미분 가능 조건은 미분 계수를 구했을 때 숫자 한 개가 나오면 미분 가능한 거고, 미분 계수를 썼을 때 값이 여러 개가 나오면 미분 불능이다. 자, 34번. 자, 이 함수도 f 함수가 x는 0일 때 0, x가 0이 아닐 때 이 함수, 이렇게 함수가 나눠져 있는 케이스는 반드시 미분계수 정의를 써야 된다. 그럼 f 프라임 알파 공식을 먼저 쓰고,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a, 영에서의 미분 가능성이니까 0이 대입되는 거예요. 0, 0. 그럼 여기 들어가는 0은 x는 100% 0이기 때문에 x는 0일 때 이 0을 대입하는 거예요. 이 값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h가 0으로 가죠. 이 의미는 h가 0 근방의 수기 때문에 얘는 위에다가 대입을 해야 돼요. 위에다가, 여기다가. 정리하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 h분의 위에다 대입하면 h제곱 곱하기 사인 h분의 4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h가 0으로 갈 때 약분되고 0 곱하기 사인 무한대인데, 사인 무한대는 진동 처리할 수 있어요. 그 진동은 우린 상수 취급할 수 있어. 빼기 1부터 1까지 왔다 갔다 하는 진동이기 때문에 우린 상수 취급할 수 있어요. 그 0 곱하기 상수는 0이 나온다. 오케이. 35번, 36번은 숙제예요. 자, 33쪽 피시고. 역삼각함수 원리부터 설명을 할게요. 33초. 자, 우리가 사인 함수 배웠죠. 사인 2분의 파이. 사인은 이 자리가 각도가 들어가요. 각도가 들어가면 함수값이 나오는 관계예요.
그 사인 함수는 각도가 들어가면 함수값이 나온다. 이걸 갖다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조금만 표현을 하면 이쪽이 각도, 이쪽이 함수값. 이 방향이 사인 방향이에요. 이쪽 방향이 사인. 그 사인 역함수는 뭐냐? 반대 방향이에요. 사인 역함수라고 하는 건 반대 방향이에요. 반대 방향. 이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유도해보면 사인 역함수, 사인 역함수에다가 이 함수값 1을 대입하면 사인 역함수에다가 함수값 1을 대입하면 각도가 나와요. 그래서 키포인트는 사인 역함수에다가 함수값 1을 대입하면 각도가 나와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된다. 하나만 더 연습하면 탄젠트 각도, 여기 들어가는 각도예요.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 그럼 여기는 각도가 들어가는 자리죠. 각도 함수값 그림으로 보면 이쪽이 4분의 파이, 이쪽이 함수값, 이쪽이 탄젠트죠. 탄젠트 역함수는 거꾸로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식을 유도하면 탄젠트 역함수에다가 함수값 1을 대입하면 탄젠트 역함수에다가 함수값 1을 대입하면 각도 4분의 파이가 나와요. 탄젠트 역함수에다가 함수값 1을 대입하면 각도 4분의 파이가 나오는 관계예요. 그래서 역함수는, 역삼각함수는 함수값이 들어가면 각도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뭐냐? 자, 사인 함수가 있어. 이 사인 함수를 가지고 사인 역함수를 만들려면 이 사인 함수 x 구간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사인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어요. 이 구간을 암기해야 되는데 왜 하필 이 구간이냐? 이 사인 함수에서 사인 역함수를 정의하려면 1대1 관계에서만 돼. x값 1개, y값 1개. 근데 보통 이 1대1 관계는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단순히 증가만 하든가 단순히 감소만 하든가 요런 게 1대1 관계야. 1대1 관계가 아닌 거는
요런 건 1대1 관계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y값 하나에 x값 두 개가 연결되어 있죠. 요런 경우는 1대1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하면은 사인 역함수를 만들 수 있는 구간은 사인 함수 기준이에요. 항상 사인 함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x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사인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다. 됐고, 두 번째는 탄젠트 함수, 탄젠트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구간, 만들 수 있는 구간은 얘는 사인하고 똑같아요. x 구간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탄젠트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어요. 탄젠트 함수, 탄젠트 역함수를 만들 수 있는 구간은 탄젠트 함수 x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그 다음 거 코사인 함수, 코사인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구간은 얘를 정의할 수 있는 구간 얘는 x범위가 코사인 함수 x범위가 0부터 파이까지예요. 코사인 함수 0부터 파이까지는 코사인 역함수 정의할 수 있어요. 코사인 함수 0부터 파이까지는 코사인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걸 꼭 암기하시고, 자, 넘기고. 탄젠트 사인 역함수 3분의 1을 구해야 돼요. 요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안의 것을 K로 치환을 하는 거야. 안에를 K로 치환하면 탄젠트 K를 구하면 돼요. 우리는 탄젠트 K를 구해야 돼요. 탄젠트 K. 자, 그러면 사인 역함수 3분의 1을 우린 K로 치환을 했어요. 함수하고 역함수의 관계에 따라 사인 함수에다가 이 K를 집어넣으면 사인 K는 3분의 1이 나오죠.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자, 사인 함수, 사인 역함수 정의할 수 있는 구간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죠. 여기서 그려주면 사인 K는 이렇게 되겠죠. 3분의 1, 사인 K가 3분의 1. 이쪽이 K, 3분의 1. 1, 이쪽이 루트 8.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탄젠트 K이므로 루트 8분의 1이 정답. 탄젠트 K이므로 루트 8분의 1. 얘는 2루트 2분의 1이죠.
분모 분자의 루트 2로 곱해주면 4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자, 넘기시고 38번을 보세요. 코사인 사인 역함수 빼기 4분의 1이죠. 자, 이 문제는 마찬가지로 안의 것을 K로 치환을 해요.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 코사인 K예요. 코사인 K.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코사인 K예요. 사인 역함수 빼기 4분의 1을 우린 K로 치환했어요. 그 함수하고 역함수 관계에 따라서 사인 함수에다가 요 K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오죠. 이걸 삼각형을 그리면 사인 함수에서 사인 역함수 정의할 수 있는 구간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죠. 사인 K가 빼기 4분의 1이 되는 경우는 요 케이스. 사인 K가 마이너스 4분의 1. 얘가 4. 이쪽이 빼기 1.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루트 15죠. 그럼 코사인 K는 4분의 루트 15가 되는 거예요. 자, 넘기시고 자, 39번 보시면 사인 탄젠트 역함수 빼기 4분의 3. 그럼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 안의 것을 K로 치환하죠. 그럼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사인 K를 구해야 돼요. 사인 K, 사인 K, 사인 K, 탄젠트 역함수 빼기 4분의 3을 우린 K로 치환을 하는데요. 탄젠트 역함수 빼기 4분의 3은 K. 그럼 탄젠트에다가 요 K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3. 탄젠트 역함수 정의할 수 있는 구간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그러니까 삼각형을 그려주면 이쪽이 탄젠트 K가 되죠. 이쪽이 4. 이 높이가 빼기 3. 그 빗변의 길이가 5. 사인 K는 얼마 나오냐? 사인 K는 마이너스 5분의 3이 나와요. 사인 K는 마이너스 5분의 3.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만 키포인트를 알려주면은 이 관계만 잘 이해하면 돼. 그러니까 코사인에다가 이 코사인 함수에다가 만약에 각도를 집어넣었다. 코사인 파이는 함수값이 나오는 관계죠. 그럼 이걸 거꾸로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봤을 때 얘가 파이고 얘가 빼기 1이죠. 그럼 이쪽이
코사인. 그리고 거꾸로가 코사인 역함수야. 그러면 코사인 역함수에다가 요 함수값 빼기 1을 집어넣으면 각도가 나온다.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코사인 역함수에다가 함수값을 대입하면 각도가 나온다. 오케이,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